자, 일단 청와대의 용산 이전에 관해서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사부터 좀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의 입장은 수용 불가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로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연쇄 이동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에요. 이게 청와대가 기존에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를 옮겨가지고 이사를 해서 거기 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제대로 된 행정,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게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시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옮긴다는 거 말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누가 돌려달라고 그래? 아니 청와대를. 급하게 돌려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디? 사람들이 뭐 청와대 들어가서 살 사람이 필요한 거야 뭐야? 아니 뭐 왜? 줄리가 뭐 돌려달라 했나? 누가 돌려달라고 했어 도대체? 그리고 아니 도대체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무슨 의미가 있간디? 참. 그리고 용산에다가 옮겨갖고 5월 달부터 거기서 잔디밭에 야외 결혼식을 시켜주겠다. 이거 목적 때문에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무슨 뭔 소리야 도대체 진짜. 아니 걔는 그게 명분이잖아. 여기서 결혼식을 할 수가 있대. 진짜 돌았나 진짜. 아니 주변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을 하면 진짜 돌았나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당선자라는 사람 윤 씨가 이러고 있잖아.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근데 이제 당선자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내려 부르는 느낌 때문에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거든. 누가요? 아니 뭐 저기 외람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싫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당선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다. 그냥 윤 씨. 과감하죠? 네. 근데 저는 변발의 원고 쓸 때 당선자 한번 쓰고 그 다음부터 윤 씨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 윤 씨가 낫다. 윤 씨.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당선자는 내려 부르는 느낌 같다고 하니까 당선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선놈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청와대가 어떠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현재 청와대 지하에는 그 NSC 그 일종의 그 저기 통합 운영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난 정보를 비롯한 국방 정보를 비롯한 경제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중앙 통제소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지하에. 청와대 지하에. 거기 가서 보면 우리 외곽 지역에 있는 도서 방위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전염병 추세부터 소방 안전하고 연결돼 있는 거, 방역하고 연결돼 있는 거, 군사, 경제, 안보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한 룸 안에 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비상시에 국가 지휘를 하게끔 이 운영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산화 작업들을 강화해갖고 모든 행정부처의 직접적인 실시간 보고를 그 안에서 통제하게끔 만들어 놓은 통제소가 거기가 있어요. 이거 갖추는 데만 수천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버려버리고 국방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다시 재설계하고 건축하는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다시 걸린다는 거예요. 전용선을 다시 깔아야 되거든. 각 행정부처에 연관돼 있는 정보통신을 직접적으로 보안 라인을 통해 갖고 직접 다시 깔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정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도 대한민국 국가가 안보나 경제나 위기 상황, 재난 상황에 한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일종의 보루, 이게 그 행정의 보루 같은데요. 거기가 최일선인 거야. 국가의 위기 타워야 거기가. 근데 이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잔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개 끌고 다니려고. 계산책하고 잔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미친 것 같아 진짜. 결혼식장 안 내주기만 해봐라. 씨.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통일동에서 한대. 응? 지금 절대 안 인수위원회 들어간대. 사무실에 있는 이게 더 웃긴 거지. 절대 안 들어간대. 절대 안 돼. 청와대는 절대 못 너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이상한 거야. 거 아니야? 청와대는 죽어도 발을 들일 수 아니 없다라고 뭐 들어가면 얘기하니까. 죽어요? 유경수 가자마자. 귀신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니 무슨 일본이야? 영화들 그 사저에 유경수 귀신이 재떨이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뭐하는 뭐 일본이야? 일본 총리 관저에 귀신 나와서 그러니까. 아베가 거기 안 들어가고 스가도 안 들어가고. 우리 아베 얼마나 놀렸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돌아오나 나 진짜. 그게 더한 놈이 들어온 거예요. 와. 그게 단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어제 풍수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자. 내가 드렸잖아. 청와대 가서 하룻밤 자는 사람한테 대통령 넘겨주기. 저요 내가 오늘 가서 잘게. 나한테 넘겨줘.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튼 이 나는 진짜 이 이해할 수 놀라운 고집을 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 비용의 문제, 비용도 몇 조 원 든다고 하지만 비용과 시간과 효율성의 문제 안에서 스스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국가 행정 시스템을 버리는 짓거리예요. 근데 이거를 하겠다고 뿌득뿌득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웃긴 게 윤석열한테는 여기에 이제 옮기겠다. 지금 당선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읍소하고 국민들 설득하고 이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문 대통령이 뭔가 발목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 법적인 그 권한 자체가 없는 놈이 땡깡 부리고 있는 거라. 이거 끝내야 돼. 잔금도 안 치르고 중도금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 들어와 갖고 안방에 있는 가구 빼래. 예? 그리고 정작 저는 문간방 가서 자겠다는 거야. 그것도 내 돈도 아니야. 그렇지. 남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어차피 사갖고 들어온 놈도 아니고 사글세 5년짜리 들어오는 놈이 집주인인 국민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일단 안방에 있는 놈은 다 빼세요. 붙박이도 다 빼세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놀라고 아니 그냥 풍수가 안 좋아서 그 방은 비워놓을 거야. 그거 나 문간방 갈 테니까 거기 있는 짐들 다 딴 데로 치워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거기 가면 내가 제왕적인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냥 제왕해. 그냥 제왕적 하라고.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정신과 치료받아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심하게 청와대에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 근데 이유가 없어 거의.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급살이라는 게 누가 살을 날려서 맞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은 업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맞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댓글에 청와대 들어가면 급살 맞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은데 급살이라는 게요. 꼭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맞을 팔자면 어디에 있든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급살이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거기서 급살을 안 맞았나?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진짜 어떻게 설명? 아무튼 이런 예산도 그렇고 행정도 생각하는 이런 멍청한 짓거리들이 단순하게 이제 무속에 대한 어떤 신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 안보를 내팽겨치려고 하는 일부러 더 우리나라 안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수작질이 아닌가, 일본의 수작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일부러 망치려고 나라를. 지금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이 2022년도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있어서 일본이 이상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죠. 시기상조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거절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동해안에서 아마 이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내년에 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진짜로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이 동해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북한하고 러시아는 돌아버립니다. 왜냐면 이건 실제적으로 일본군이 나중에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침략하거나 상륙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결정되면 무조건 미사일 날아갑니다. 그때부터.
또 심지어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일본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쪽에다가 양다리를 걸쳐놓고 대놓고 러시아를 조롱하고 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짓거리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러시아 감정을 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일본을 폭격을 하겠다고부터 시작해갖고 쿠릴 열도를 한국한테 전부 다 개발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일단 먼저 우선해서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끌어들여갖고 우리나라 군대나 우리나라 해군의 영향력이 쿠릴 열도에 들어와서 일본 압박하기를 정치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동아시아 외교가 말 그대로 전쟁 직전 상태예요. 지금 일본은 일부러 북한을 도발하고 있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거든. 경제가 망해주거나 방사능 때문에 주거나 지진 때문에 주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한번 붙자. 그냥 북한한테 항규탱이 얻어맞고 미국 손잡고 들어가갖고 원산이나 해주나 이런 데 쳐들어가갖고 뭔가 자리 잡아놓고 거기에서 뭐 한반도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놈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청와대에 있는 행정 시스템을 내다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용산 안에 구축해놓은 미군과 우리나라가 연계된 한미연합사가 연계되어 있는 지휘 체계부터 시작해갖고 그 안에 있는 핵 방공호 실제적으로 이번에 국가기밀 누설했다는 게 그거거든. 잔디밭 밑에 있다고 가르쳐줬어. 이 밑에 벙커 있다고. 그 벙커가 5천억, 6천원짜리예요, 조성비가. 그 벙커는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벙커예요. 그래서 그 벙커. 이제 제일 위험한 벙커가 됐어요. 그렇지. 대놓고 표적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미연합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군 관련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에 있고요. 거기는 상공 50km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그 EMP나 전자파이 갖고 파괴가 안 될 정도의 방호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인 거지. 몰랐는데 이번에 저 윤 씨 때문에 많이 알게 됐어 우리가. 심지어 위시까지 꽂아줬어. 손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친절하게 여기 이렇게 벙커가 있다고. 그 잔디밭 위에 갖고 결혼식 하라는 거야. 개 끌고 다니고. 참. 그래서 이렇게 벙커를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주요 행정 관련한 군 행정 관련한 거를 남태령에 있는 육군본부로 다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전용 통신선 군대랑 연결되어 있는 통신선 비상 연락망 이 모든 것들을 다 그쪽으로 새로 깔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1, 2년에 되지도 않고 한두 푼에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손실과 국가적 안보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지? 진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삿짐센터랑 계약을 못 해가지고 이사는 이제 틀려 먹은 거고요. 못하지. 지가 이제 다시 5월 달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정경제부에다 특별 예산 신청하고 그 비용을 갖고 다시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해갖고 가야만 이게 진행되게끔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치면 올 하반기 안에는 용산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렇게 말 안 듣던 대경부 직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사 비용 1,200억 이상 더 든다. 500억 택도 없는 소리다. 290억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아예 인수위가 처음에는 496억이라고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1200억 더 듭니다. 하나씩 이제. 그걸 뭐 배로 늘려요? 1200억은 거기다가 그냥 집만 갖다 놓는 돈이에요. 집만 갖다 놓는 돈. 내일 되면 하나 더 넣을 거야. 인테리어나 신축이나 이런 거나 하루. 시스템 구축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윤석열이 1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496억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지가 발표한 거거든. 근데 인수위가 하루 만에 1200억 더 보탰어요. 그러니까 구라를 그냥 계속 친다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애초부터 용산 가고 싶었는데 용산 간다 그러면 지랄할 것 같아서 강화문 간다 그러고 원래부터 용산을 갈라 그랬던 거야. 우리가 계획 없이 갑자기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라고 변명을 때린 거예요. 김재원이 그랬죠. 용산 집무실이 선거 때는 논란될까봐.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해 얘들은. 강화문하고 용산하고 어떻게 한 구역이 되냐. 얘들은 뭐 하면 다 거짓말이야. 중구하고 용산구 구가 다른데. 단체로 진짜 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이때부터 검사를 가자는 얘기를 진짜. 천공스승이 했다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어?